네, 전현직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의원들이 조국 혁신당으로 입당을 선언했습니다. 2년 뒤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 혁신당의 러시 현상이 과연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입니다. 자, 입당을 선언한 임형택 전 익산시 의원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자, 그 당적을 그 전에 두셨죠? 예. 저도 제가 이제 정치 활동 처음 시작한 지 2012년인데요. 예, 아마 그 다음에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새정치 현상이 나타나고 안철수의 그죠. 근데 그 당시 안철수라는 인물이 뭔가 이제 새로운 정치의 어떤 상당 아이콘처럼 이렇게 떠오르면서 저도 그때 안철수 그 당시 인물이 이제 새로운 정치 하겠다고 처음 만들었던 게 새정치연합이라는 모임입니다. 새정치연합에 제가 이제 저도 처음 당적을 뒀었고요. 그게 그 당시 2월인데 바로 그때 2014년 3월 한 달 후에 당시 김한길 대표의 민주통합당하고 통합을 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당이 됐었어요. 그때 처음 제가 당적이 좀 새정치연합이라는 당적이 정식 당적은 아니지만 새로운 당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에 참여했다가 한 달 만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으로 이제 참여를 하는 당적이 생겼었고요. 그렇게 해서 처음 2014년에 지방의원이 됐었고 그렇게 활동하는 중에 또 한 2년 후에 안철수 당시 대표가 뭔가 민주당하고 합당해서 활동하다 보니 이 새정치라고 하는 것을 뭔가 우리가 지향하는 데서 대단히 한계를 느낀다. 그래서 국민의당을 다시 창당을 하자라고 좀 이렇게 뭔가 탈당을 하면서 그 흐름을 좀 다시 추진했었고 저도 좀 새정치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추진해보자라고 하는 그 흐름에 저도 동의해서 어찌 보면 또 좀 험난한 길이지만 국민의당에 창당하는 과정에 참여를 했었고요. 근데 그 후에 또 2년 후에 안철수 대표가 이제 바른미래당으로까지 가는 과정에 제가 거기까지는 동의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2018년에는 무소속으로 지방의원에 당선이 됐고, 지금까지는 저번 2022년에도 익산시장 후보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었고요. 계속 무소속으로 이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8년 지방선거 때 무소속 출마해서 익산시 의원으로 당선했었고, 그리고 한동안 당적을 두지 않다가 조국 혁신당으로 입당을 이제 오늘 선언한 거죠. 자, 그쪽에서 제의가 좀 있었습니까? 이제 무소속으로 계속 활동해 왔고 지역에서도 계속 어떤 제가 지역 정치 혁신 운동 이런 운동들을 계속 해나가는 저희 활동의 흐름이 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시간이 조금 이제 경과는 됐는데 조국 혁신당에서 아마 2026년 지방선거를 준비해가면서 현재 조국 혁신당에 다 아시는 바처럼 12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만 현재 조직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역 조직을 뭔가 좀 만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고 뭔가 대한정당으로서 대중정당으로서 계속 어떤 좀 자리매김해가고자 하는 그런 지향과 목표를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저도 좀 조국 혁신당이 갖고 있는 어떤 10대 정책이라든가 강령 정책 이런 걸 좀 살펴보고 그래서 나름대로 영입 제안을 하시기도 해서 저도 좀 지역의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고심한 끝에 조국 혁신당에 저도 좀 당원으로 합류해서 뭔가 정치 활동을 해나가는 것이 앞으로 상당히 유의미한 부분들이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판단이 이제 서셨고. 자, 차기 익산시장을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까? 그 당선 확률로 놓고 본다면 전북은 아직도 민주당 텃밭인데 왜 조국 혁신당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 개인적으로 보자면 2012년에 정치 활동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12년 동안 그래도 지역에 저를 알고 있는 시민들이 좀 임형택 하면 되게 시민주권이나 분권과 자치, 지역 정치 혁신 이런 걸 위해서 좀 활동해 온 쭉 그 이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민주당이라고 하는 우리 지역에서는 대단히 큰 거의 90% 이상의 어떤 이 권력을 이렇게 일당이 독점해 온 지가 한 30년 정도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민주당을 통해서 우리 전북이 그리고 지역 정치가 바뀔 수 있을까라고 하는 좀
그 질문을 던져보면 좀 물음표인 것 같아요. 예. 그게 느낌표로 뭔가 다가와야 되는데 예, 지난 한 30년 정도 우리 지역 정치를 거의 일당이 독점해 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뭔가 바뀔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고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정치, 예, 우리 지역 정치 뭔가 바뀌고 혁신할 수 있는 어떤 상당한 그 동력이 필요한데 그 측면에서 보면 저는 조국혁신당이 예, 우리 지역 정치도 변하게 할 수 있고 지역 정치 변화를 통해서 예, 민주당도 더불어 또 같이 혁신하고 경쟁하면서 예, 우리 전북의 변화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변화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거의 지역 소멸이라고 할 정도의 중앙 집중이 대단히 심하고 뭐 다들 지금 피로감을 느끼고 있지만 재앙적 대통령제로 인해서 근데 그 재앙적 대통령제가 너무 많은 문제를 갖고 있지만 예, 그 어찌 보면 적대적 공생이라고 할 정도의 두 정당이 예, 권력을 독점하고 뭔가 이 변화하지 못하는 이 현실에서 뭔가 좀 새로운 변화의 지점들이 필요한데요. 저는 지역 정치에나 대한민국 정치에나 예, 조국 혁신당이 상당히 예,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현 정치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제. 네네네. 예, 예, 대체제인데 또 한편에서는 그런 이제 우려도 하시더라고요. 이 조국 혁신당이 지금 정체성이 불분명하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 이 조국 혁신당이 뭐 사라지는 또 그런 정당이 되는 건 아니냐. 예, 이제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갈지에 대한 그 방향을 보면 아는데요. 저는 좀 상당히 좀 공감이 가고 제가 좀 동의가 됐던 게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하는 정책이에요. 예, 조국 혁신당이 사회권 선진국을 가장 핵심 정책으로 내걸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 4년 단임, 지금 5년 단임제 4년 중임제로 바꾸자.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고 국민 소환, 국민 발안, 국민 투표 같은 직접 민주제를 도입하는 헌법 개정. 그래서 어떤 국가 권력 체제 자체를 바꾸겠다는 게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또 환경 파괴와라든가 기후 위기 시대에 예,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을 헌법에 아주 중요한 어떤 그 규정으로 늘 포함시키겠다. 그리고 뭐 또 하나가 사회권인데요. 현재 우리 헌법이 자유권 정도만 이 국민의 권리로 명확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외 선진국들을 보면 뭐 건강권, 정보권, 환경권, 주거권, 행복권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국민의 권리로 명확하게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헌법 개정, 제7공화국 헌법 개정을 조국 혁신당이 지금 이미 제안을 했고 그렇게 좀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어떤 국가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체제 자체를 바꾸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그런 거 아직 담고 있지 못합니다. 예,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저는 상당히 공감이 됐고 예, 좀 조국 혁신당이 좀 예, 나라가 좀 미래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정치와 사회 체제를 바꾸는 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중물 역할에 이제 좀 기대를 걸고 계시고, 네네네. 예, 사회권 선진국, 이 개념이 핵심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양이네요. 네네네. 예. 자, 이 같이 이제 입당한 그 분들이 좀 다수 계시죠. 네네네. 정치적으로 어떤 결이 좀 맞는 분들이신가요? 예, 이제 뭐 오늘 입당 선언하신 분들은 일단 전 국회의원이었던 강동원 의원, 예. 그리고 전 전북도의원이었던 정호영 의원, 최영심 의원, 그리고 또 전 군산시의원이었던 신영자 의원, 그리고 또 현재 임실 군의원 이제 아마 전북 지역에는 최초의 군의원 현직 의원이 이제 현직 오늘 입당을 하신 것 같아요. 김항중 의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저 이렇게 일단 오늘 이런 분들이 입당을 했고 한데 뭐 아직 깊이 서로 같이 활동을 해왔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분들이 좀 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건 예,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전북 정치를 예, 거의 90% 이상 독점하고 있고 이런 현실 속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그리고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예, 우리 이 지역 정치 그리고 이 지금 어찌 보면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는 이 지역 정치에 기반한 행정 이것들이 좀 변화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당원 중심의 어떤 정당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조국 혁신당 상당히 좀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당의 운영부터 그리고 공부하는 정당, 뭔가 정책을 같이 당원들이 같이 함께 연구하고 만들고 그 자체가 어떤 당원들이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는 어떤 민주주의 학교로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좀 공정한 구조 아래 공천도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데 대해서는 좀 공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움직임이 이제 과거 국민의당도 그랬지만은 입당 러시 이런 현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지금 조국 혁신은 전북도당에서 지금 시민사회 어떤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뭔가 전북을 좀 변화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분들의 또 입당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고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앞으로 계시고. 좀 전현직 시도의원들도 상당히 계속 지금 뭔가 입당에 대해서 협의하고 뭐 계속 좀 의향을 보이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분이라면은 어떤 분을?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누구를 좀 명시하기는 아직까지는 그런데요. 그런데. 상당히 지금 뭐 아직 표명하지 안 했지만 상당히 좀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물밑 접촉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좀 더 계속 특히 지금 전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곡성, 영광 이 두 지역의 선거 결과라든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더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거다. 자, 국민의당에도 몸담으셨지 않습니까? 자, 국민의당 출발할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민주당과의 차별화 선언하면서 출범을 했는데 결국 이합집산한 모습에 그쳤습니다. 조국 혁신당 뭐 전체를 밟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떤 점들이 좀 다를까요? 그때와는 조금 다른 게 어찌됐든 간에 조국 혁신당은 현재 지난 총선에서 우리 전북에서만 보면 45% 득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가장 저희 전북에서 가장 큰 득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북의 변화에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확한 좀 사명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합집산 해가지고 정당이 소멸되거나 하지 않겠다. 앞으로 대중당당으로서 계속 발전을 해서 실제 다음에 지방선거에 일정의 어떤 성과를 내고 그리고 또 그 다음 대통령 선거, 그 다음 총선까지 계속 꾸준히 성장해서 뭔가 대한민국 정치를 실제로 바꾸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전의 좀 국민의당처럼 쉽게 이합집산하고 소멸하는 당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관심 갖고 지켜보겠고요. 자, 지방 정치를 대하는 구조가 총선 때 지방 의원들이 왜 더 바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회의원이 의장 선출에 또 깊이 관여를 하거나 또 권리당원 모집 숫자로도 지방 의원들의 어떤 능력을 평가하는 이런 구조. 이 조국 혁신당도 뭐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국 혁신당의 키워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변화와 혁신이고 그리고 분권과 자치라고 하셨는데. 아마 그 현재 갖고 있는 구조 자체가 조국 혁신당이 그런 좀 현재 정당들이 갖고 있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강제적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례대표만 12명이거든요. 현재 지역위원회가 어떤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저희가 그 내년 2월쯤에 전체 지역위원장을 선임할 계획인데요. 지역위원장을 주권 정당들이 투표를 통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지역위원장이 어떤 선거 때마다 전행을 하거나 뭐 지역위원장에 줄을 서야 지방의원 공천을 받을 수 있거나 이런 구조가 아니도록 처음부터 설계되어 있고요. 앞으로 아마 건강하게 활동하는 정당의 어떤 당원들이 실제 공천의 구조에까지도 정확하게 당원들이 선출하는 공천 구조 이렇게 좀 투명한 그리고 민주적인 그런 선출 구조를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게 현재 조국 혁신당의 어떤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간다면 다음에 아마 지방선거의 공천 구조도 상당히 혁신적인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